김준우는 낡은 아파트의 좁은 창밖을 응시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그의 마음처럼 무채색이었다. 3년 전 그는 촉망받던 강력계 형사였다. 그러나 그 사건, 일명 그림자 살인 사건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진실을 좇던 그의 외침은 거대한 침묵 속에 묻혔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작은 은신처로 숨어들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잊으려 애쓰는 과거의 악몽과 싸웠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을씨년스러운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퀴퀴한 쓰레기 냄새와 함께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호기심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운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다. 그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다가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재활용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찔거렸다. 그것은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듯한 어린 shepherd 강아지였다. 잔뜩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다. 털은 먼지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앙상한 몸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눈빛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준우는 한때 이 강아지를 키우던 주인이 얼마나 무책임했을까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한 생명을 이토록 무참히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그 강아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을 보았다. 버려지고 고독하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존재. 이봐,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꽤 거칠게 나왔지만 강아지는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움찔거리며 더 깊이 몸을 웅크렸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강아지의 작은 몸에서 피어나는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손길이 닿자 이내 앙상한 몸을 그의 손에 기댔다. 따뜻한 청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준우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작게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가벼웠다.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준우의 낡은 재킷 속으로 파고들며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는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준우는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은 수건에 따뜻한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주었다. 더러운 털 속에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드러났다.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듯한 멍자국과 오래된 긁힌 상처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다. 준우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먹을 것이라곤 며칠 된 식빵과 우유뿐이었다. 그는 식빵을 잘게 찢어 우유에 불려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굶주렸을까. 준우는 강아지가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작은 생명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그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아직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온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레오키. 준우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오늘부터 럭키다. 운이 좋게도 나를 만났으니까. 강아지는 그의 이름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작게 흔들었다. 그날 밤
준우는 럭키를 자신의 침대 옆에 놓인 낡은 담요 위에 재웠다. 럭키는 잠든 내내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준우는 그 소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그의 옆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의 존재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그의 방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찬 순간이었다. 럭키와의 동거는 준우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럭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밤에는 그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럭키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산책을 시키고 목욕을 시켰다. 럭키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털은 윤기를 되찾았다. 럭키는 영리했다. 준우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듯했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특히 럭키의 눈빛은 깊고 총명했다.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다. 때로는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눈빛이었다. 어느 날 오후, 준우는 럭키를 데리고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럭키는 신이 나서 풀밭을 뛰어다녔다. 준우는 벤치에 앉아 럭키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럭키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공원 한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곳은 버려진 창고가 있는 곳이었다. 준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럭키, 왜 그래?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럭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짖으며 그곳을 향해 몸을 돌렸다. 럭키의 행동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강한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준우는 럭키의 눈빛을 보며 문득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버려진 창고. 그곳은 그가 그림자 살인 사건의 마지막 용의자를 추적하다 놓쳤던 장소였다. 그 용의자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동시에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날 밤, 준우는 용의자를 거의 잡을 뻔했지만 알 수 없는 방해로 인해 놓쳤고 그로 인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으며 그의 삶 또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준우는 럭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럭키는 여전히 그 창고를 향해 짖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라도 숨겨져 있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럭키의 짖음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준우의 뇌리 속에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칼날, 희미한 비명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그림자. 그는 럭키의 목줄을 당겨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럭키, 가자. 그는 강아지의 이상 행동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럭키는 완강하게 버텼다. 녀석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발, 저곳에 뭔가 있어.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준우는 럭키의 끈질김에 결국 항복했다. 그는 럭키를 앞세워 천천히 버려진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럭키의 등장과 함께 그의 잊고 지내던 과거가 서서히 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실타래가 다시 얽히기 시작한 것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이 작은 shepherd 강아지가 그의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평범했던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하면서도 미묘한 예감을 느낄 뿐이었다. 창고 문은 녹슬어 있었고 굳게 닫혀 있었다. 준우는 손을 뻗어 차가운 철문을 만져보았다. 먼지와 세월의 흔적이 그의 손에 묻어났다.
럭키는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킁킁거렸다. 마치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듯이 준우는 창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벽에는 온갖 낙서가 가득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그의 형사 시절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흙바닥에는 희미한 발자국들이 남아있었지만 오래되어 식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럭키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창고 뒤편,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낡은 벽돌담이 있었고 그 담벼락 아래에는 흙으로 반쯤 덮인 작은 금속 상자가 눈에 띄었다. 준우는 삽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다. 녹슨 자물쇠로 잠긴 작은 상자가 드러났다. 럭키는 그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상자를 응시했다. 마치 그 상자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준우는 상자를 깨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였다. 럭키가 갑자기 그의 손목을 살짝 물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럭키의 행동은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럭키는 이내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인식표를 툭 쳐서 떨어뜨렸다. 인식표는 단순한 원형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매우 작고 복잡한 무늬가 음각되어 있었다. 준우는 그 무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장식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인식표를 럭키의 목에서 분리하고 상자의 자물쇠에 가져다 댔다. 놀랍게도 인식표의 특정 부분이 자물쇠의 홈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설마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식표를 돌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자물쇠가 풀렸다. 준우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마치 내가 알려줬잖아 라는 듯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강아지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럭키는 그를 이끌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잊고 지냈던 진실의 파편들을 향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오래된 손목시계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서류 뭉치는 바스락거렸고 먼지 냄새가 났다. 준우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동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놀랍게도 럭키와 똑같이 생긴 어린 shepherd 강아지가 서 있었다. 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강아지는 럭키의 부모견이거나 혹은 럭키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 있었던 것일까? 이 사진들은 그림자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의 사진들이었다. 이 작은 상자 안의 물건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준우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진실의 파편들이었다. 그리고 럭키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준우는 럭키를 다시 한번 안아올렸다. 럭키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준우는 이제 알았다. 럭키는 그에게 단순한 행운을 가져다줄 존재가 아니었다. 럭키는 그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줄 열쇠이자 잊혀진 진실을 밝힐 운명의 인도자였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럭키와 함께라면 그는 어떤 그림자와도 맞설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상자 안의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럭키가 어떻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평화롭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럭키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럭키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운명의 메신저였다.
준우는 잠시 동안 상자 안의 물건들과 럭키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속 강아지는 분명 럭키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이 인식표는 럭키의 목에 걸려 있던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다. 그의 뇌리 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혼란스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는 잠시 쉬는 기간을 가졌다. 그때 만났던 강아지 한 마리, 그 강아지는 그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을 주었다. 하지만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기억은 흐릿해졌고 강아지의 존재조차 잊고 지냈던 것이었다. 설마 럭키가 그때 그 강아지란 말인가? 하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럭키는 어린 강아지였으니까. 그렇다면 럭키는 그때 그 강아지의 자손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 준우는 상자를 들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럭키는 그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꼬리를 흔들었다. 준우는 상자 안에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서류들은 대부분 오래된 사건 기록과 신문 스크랩들이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가 그렇게나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금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서류들을 훑어보던 준우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다. 권재혁. 그는 그림자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이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총수였다. 권재혁. 준우는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냉기가 돌았다. 그를 놓쳤다는 자책감과 함께 당시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에 대한 갈증이 다시금 솟아났다. 럭키는 준우의 옆에 앉아 탁자 위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한 장의 사진을 툭 건드렸다. 사진 속에는 권재혁과 함께 찍힌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준우의 기억 속에는 없는 얼굴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서윤. 준우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왜 이 여인이 권재혁과 함께 찍힌 사진이 이 상자에 들어있는 걸까? 그녀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준우는 럭키가 건드린 사진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럭키는 마치 그 사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 코로 사진을 계속 가리켰다. 준우는 직감했다. 이서윤이라는 여인이 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럭키는 그의 침대 아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준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러나 관련된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래된 지역신문의 부고 기사였다. 이서윤 씨 불의의 사고로 별세. 사고 발생일은 그림자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이었다. 그리고 기사에는 그녀가 권재혁 그룹의 협력업체 직원이었음이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이서윤의 죽음, 그리고 그림자 살인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준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럭키가 그를 이끌었던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의 실마리를 쥔 존재의 안내였다. 럭키의 놀라운 직감과 행동은 준우에게 점점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럭키는 마치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럭키를 데리고 오래된 경찰서 자료실을 찾아갔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옛 동료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는 그의 초췌한 모습에 안타까워했지만
준우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자료 열람을 허락했다. 준우는 그림자 살인 사건의 재수사 기록과 함께 이서윤의 사망사고 기록을 요청했다. 자료실에서 준우는 밤새도록 기록들을 뒤졌다. 이서윤의 사망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사고 현장에 권재혁의 비서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기록. 그리고 이서윤의 휴대폰이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점. 게다가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몇 달 후 갑자기 해외로 이주했다는 기록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감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럭키는 준우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준우가 특정 서류를 들여다볼 때마다 럭키의 귀가 쫑긋 섰고 때로는 킁킁거리며 서류를 바라보기도 했다. 특히 이서윤의 사고 기록을 읽을 때 럭키는 불안한 듯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준우는 럭키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이서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럭키는 이 모든 진실의 증인이었다. 자료실을 나오던 준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그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낼 거야. 럭키는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크게 짖으며 준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림자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시각, 권재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통화 중이었다. 그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예상했던 대로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다. 럭키라는 개와 함께 다니는 모양인데 흥미롭군. 그 강아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그놈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권재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뒤로는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과거의 비밀은 영원히 묻어둘 작정이었다. 준우와 럭키는 이서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를 찾아갔다. 회사 관계자들은 그녀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였다. 준우는 끈질기게 질문했고 결국 그녀와 가장 친했던 동료를 만날 수 있었다. 그 동료는 이서윤이 사고 직전 권재혁과 심하게 다웠다고 증언했다. 이서윤은 권재혁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서윤 씨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옳지 않은 일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동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가 죽은 후 권재혁 쪽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모든 것을 덮으려 했어요. 우리는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너무나 강력했으니까. 준우는 권재혁이 이서윤을 제거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림자 살인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그림자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권재혁 그룹과 관련이 있거나 이서윤의 비자금 폭로 시도와 연관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권재혁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권재혁은 이서윤의 죽음을 은폐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연쇄 살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준우는 그가 그토록 쫓던 그림자가 바로 권재혁이었음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밤늦게 준우는 럭키와 함께 이서윤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에서 럭키는 불안한 듯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갑자기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다.
럭키가 파낸 곳에는 흙에 뒤덮인 오래된 휴대폰 케이스가 있었다. 케이스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그 디자인은 분명 이소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훼손된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준우는 메모리 카드를 들고 전문가를 찾아갔다. 메모리 카드 복구는 쉽지 않았다. 손상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전문가는 마침내 메모리 카드에서 몇 개의 파일을 복구해냈다. 파일들은 대부분 이소윤의 개인적인 사진들이었지만 마지막에 복구된 파일은 달랐다. 그것은 짧은 음성 파일이었다. 음성 파일에는 이소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권재혁 이사님, 이건 아니에요. 이 돈은 회사 돈이잖아요. 이렇게 빼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권재혁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 이소윤 씨,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 가족들의 안전도 생각해야지.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소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것은 럭키의 울부짖는 소리였다. 준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럭키의 울음소리. 그것은 준우가 럭키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울음소리와 너무나 흡사했다. 그리고 사진 속 럭키와 닮은 강아지. 이소윤이 죽던 그 순간 럭키는 그곳에 있었다. 럭키는 이소윤의 죽음과 권재혁의 만행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럭키는 단순한 행운의 개가 아니었다. 럭키는 이소윤의 마지막 증언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준우에게 나타난 운명의 인도자였다. 준우는 럭키를 끌어안았다. 럭키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위로하듯이 낑낑거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럭키를 믿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동시에 럭키를 이용해서라도 권재혁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다짐했다. 럭키의 특별한 능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소윤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다. 하지만 권재혁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준우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권재혁은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그를 압박해왔다. 준우는 곧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그리고 럭키가 그에게 가져다줄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 권재혁의 음성 파일과 이소윤의 비극적인 죽음이 럭키의 증언으로 드러나면서 준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권재혁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벌인 거대한 음모임을 확신했다. 그림자 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소윤을 죽이고 비자금 조성을 은폐하려던 권재혁의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럭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었다. 준우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럭키와 함께 권재혁의 가면을 벗기고 이소윤의 억울함을 풀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원한을 갚아줄 것이었다. 그러나 준우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권재혁은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권력이자 그림자였다. 그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그의 뇌리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강민정. 그녀는 그림자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준우만큼이나 끈질기게 진실을 쫓았던 열혈 기자였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요구했다. 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준우는 오래된 명함을 뒤져
강민정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민정입니다. 강 기자님, 김준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형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럭키도 함께 갈 겁니다. 준우는 럭키의 존재를 언급했다. 강민정은 분명 놀랄 것이었다. 하지만 럭키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핵심이었기에 그녀에게도 럭키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강민정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우의 단호하고 진지한 목소리에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다음 날 오후 준우는 럭키를 데리고 강민정이 일하는 작은 언론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민정은 여전히 열정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의 풋풋함보다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고뇌의 깊이가 느껴졌다. 준우는 그녀에게 상자 속 유품들과 복구된 음성 파일을 보여주었다. 특히 럭키가 이 모든 단서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강민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럭키는 탁자 위 서류들 사이를 오가며 코로 이소윤의 사진과 음성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려는 듯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강민정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이 음성 파일이 사실이라면 권재혁은 살인범이에요. 그것도 연쇄 살인의 배후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살인 사건은 이소윤의 죽음을 은폐하고 권재혁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의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준우는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다. 강민정은 준우의 말을 들으며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직감을 발휘하여 사건의 연결고리를 빠르게 파악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이 음성 파일 하나만으로는 권재혁을 잡을 수 없어요. 그는 거대한 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민정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기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추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럭키도 우리를 도울 겁니다. 준우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강민정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자신을 믿어달라는 듯이. 강민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권재혁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준우의 눈빛과 럭키의 총명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좋아요. 김 형사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럭키를 믿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요. 권재혁은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그렇게 준우, 강민정, 그리고 럭키의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권재혁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고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다. 럭키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다. 럭키는 특정 장소나 인물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며 그들에게 단서를 제공했다. 어느 날 럭키는 권재혁 그룹의 한 협력업체 앞에서 멈춰서더니 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였지만 럭키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문을 긁고 낑낑거렸다. 준우와 강민정은 럭키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럭키, 왜 그래?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럭키는 대답하듯이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창고 안을 가리켰다. 강민정은 재빨리 인터넷으로 그 창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 창고는 한때 이서윤이 일했던 회사에서 사용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폐쇄된 상태였다.
준우는 럭키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강민정과 함께 창고 안으로 몰래 침입했다.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럭키는 망설임 없이 창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럭키가 멈춰 선 곳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이 있었다. 캐비닛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럭키는 앞발로 캐비닛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듯이 준우는 캐비닛을 열기 위해 애썼다. 그때 럭키가 다시금 그의 손목을 살짝 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인식표를 캐비닛 자물쇠에 가져다 댔다. 준우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인식표는 이전에 상자를 열었던 것처럼 캐비닛 자물쇠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찰칵 소리와 함께 캐비닛 문이 열렸다. 캐비닛 안에는 낡은 파일들과 함께 여러 개의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준우는 녹음 테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다. 테이프에는 권재혁 비자금 장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준우와 강민정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드디어 권재혁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다. 이서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럭키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권재혁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준우와 강민정이 창고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준우는 재빨리 테이프와 파일들을 챙겼다. 강 기자님,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김 형사님도요. 그때 럭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럭키는 입구 쪽을 향해 강하게 짖으며 그들을 막아섰다. 권재혁의 수하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럭키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럭키는 압도적인 덩치와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을 공격했다. 그 덕분에 준우와 강민정은 간신히 창고 뒷문을 통해 도망칠 수 있었다. 총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준우는 럭키를 불렀다. 럭키 1위와 럭키는 수하들과 싸우는 와중에도 준우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돌려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럭키의 옆구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듯했다. 준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럭키, 괜찮아. 럭키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준우의 얼굴을 핥으며 괜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럭키를 데리고 황급히 창고를 벗어났다. 권재혁의 추격은 끈질겼다. 그들은 가까스로 외진 골목길로 숨어들어 권재혁의 수하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럭키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출혈이 있었다. 강민정은 그녀의 손수건으로 럭키의 상처를 지혈해 주었다. 김 형사님, 럭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레오키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럭키는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예요. 준우는 럭키를 품에 안고 힘든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럭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이 작은 생명이 그를 위해 이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준우는 럭키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갔다. 럭키의 상처는 잘 치료되었지만 의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우는 럭키의 병실 옆에서 밤새도록 럭키를 지켰다. 럭키는 준우의 손을 핥으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권재혁의 비자금 장부와 녹음 테이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다. 권재혁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욱 강력한 수단으로 그들을 억압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공개하고 권재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준우는 이서윤의 죽음, 그림자, 살인사건, 그리고 럭키의 놀라운 능력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권재혁이라는 인물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럭키가 보여준 초인적인 지능과 이 모든 사건에 대한 깊은 연관성은 단순히 행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럭키가 발견한 권재혁의 비자금 장부와 녹음 테이프는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단서였지만 동시에 준우와 강민정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권재혁은 증거가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고 그의 추격은 더욱 집요하고 잔혹해졌다. 그들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준우와 강민정은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강민정의 오랜 지인인 베테랑 해커 이현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현우는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과거에도 여러 비리 사건을 폭로하는 데 일조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준우와 강민정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다. 이현우는 권재혁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감시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재혁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과 전직 특수요원들까지 동원하여 준우와 강민정의 뒤를 쫓고 있음을 알아냈다. 권재혁은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없애고 준우와 강민정을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준우와 럭키, 강민정은 이현우의 안전가옥으로 숨어들었다. 럭키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오히려 준우와 강민정을 번갈아 보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듯했다. 럭키는 이현우의 작업실에서 권재혁의 비자금 장부를 분석하는 동안에도 특정 부분에 코를 킁킁거리며 반응했다. 이현우는 럭키의 반응을 보고 놀라워했다.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 장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럭키의 도움으로 이현우는 장부에 숨겨진 의미를 더욱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장부의 내용이 단순히 비자금 조성에 그치지 않고 권재혁 그룹이 해외의 거대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그들은 마약 밀매, 무기 거래, 인신매매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림자 살인 사건은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현우는 권재혁 그룹의 내부망을 해킹하여 추가 증거를 찾아내려 했다. 그러나 권재혁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때 럭키가 이현우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더니 갑자기 그의 마우스를 앞발로 툭 건드렸다. 럭키가 가리킨 곳은 보안 시스템의 핵심 코드였다. 이현우는 럭키의 행동에 반신반의했지만 럭키의 총명한 눈빛을 보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럭키가 가리킨 코드를 입력해보았다. 놀랍게도 그 코드는 보안 시스템에 숨겨진 백도어였다. 말도 안 돼. 이 코드를 어떻게 아는 거지? 이현우는 경악했다. 럭키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현우는 럭키의 도움으로 권재혁 그룹의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서윤의 휴대폰에서 찾은 음성 파일의 원본과 권재혁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각이 담긴 비밀 서버를 발견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권재혁은 그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눈치챘다. 이현우가 서버에 침투하는 순간 권재혁의 부하들이 안전가옥의 위치를 파악하고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김 형사님, 강 기자님, 권재혁의 부하들이에요. 이현우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준우는 럭키를 먼저 숨겼다. 럭키, 여기서 기다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마.
럭키는 준우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준우와 강민정은 이현우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아 탈출을 시도했다. 권재혁의 부하들은 무자비했다. 그들은 총기와 흉기를 들고 닥쳐왔다. 준우는 형사 시절 갈고 닦았던 격투 기술로 그들에게 맞섰다. 강민정은 필사적으로 증거 자료를 지키며 준우를 도왔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였고 이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 순간 럭키가 책상 밑에서 뛰쳐나왔다. 럭키는 권재혁의 부하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어 그들을 공격했다. 럭키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부하들은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준우는 부하들을 제압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럭키는 다시 한번 그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럭키 역시 다시 한번 부상을 입었다. 그의 다리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쳐 지나간 듯했다. 준우는 럭키를 부축하며 강민정과 함께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들은 권재혁의 추격을 피해 도심 속으로 숨어들었다. 럭키는 피를 흘리면서도 낑낑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오히려 준우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우는 럭키를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의 헌신과 용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가까스로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했다. 준우는 럭키의 상처를 지혈해 주었다. 강민정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론에 제보한다 해도 권재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쓸 거예요. 준우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때 럭키가 준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더니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리고는 코로 그의 주머니를 툭툭 건드렸다. 준우는 주머니에서 럭키의 인식표를 꺼냈다. 인식표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식표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준우는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게 뭐지? 준우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글씨를 읽어보았다. 그것은 짧은 문구였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는다.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좌표와 함께 알 수 없는 상형 문자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준우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그가 모든 것을 알아내기를 바라는 듯 총명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강민정도 그 글귀를 읽고 놀라워했다. 이건 럭키의 주인이 남긴 메시지일까요? 아마도. 그리고 이 좌표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럭키는 우리에게 진실을 밝힐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준우는 럭키의 인식표를 꽉 쥐었다. 이 인식표는 단순한 인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럭키의 정체성과 함께 진실을 향한 마지막 지침을 담고 있는 보물이었다. 그들은 이현우에게 연락하여 인식표의 좌표와 상형 문자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우는 며칠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그 상형 문자가 고대 문명의 암호화된 메시지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좌표는 한때 권재혁의 아버지 소유였던 폐쇄된 연구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연구소는 권재혁 그룹의 초기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곳이었다. 폐쇄된 연구소라니. 준우는 직감했다. 그곳에 진실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럭키가 그토록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려 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럭키의 주인이자 권재혁에게 희생당한 이서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이다. 럭키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이서윤의 영혼이 깃든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하면서도 가슴 아픈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준우는 강민정, 이현우와 함께 폐쇄된 연구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권재혁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럭키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어둠 속에 숨겨진 마지막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되찾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대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럭키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작은 몸속에 숨겨진 비밀이 이 모든 싸움을 끝낼 열쇠가 될 것이었다. 폐쇄된 연구소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권재혁의 추적은 럭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어졌다. 준우, 강민정, 이현우는 권재혁의 부하들을 따돌리며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낡고 녹슨 철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인적 없는 산속에 버려진 듯한 연구소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곳이 정말 맞을까요? 강민정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권재혁의 아버지 소유였다니.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준우는 럭키의 인식표에 새겨진 좌표와 상형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현우 씨의 분석이 맞다면 이곳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준우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상처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연구소 입구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현우는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낡은 시스템이었지만 생각보다 복잡했다. 럭키는 이현우의 옆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더니 다시 한번 그의 손가락을 특정 키보드 자판으로 이끌었다. 럭키의 도움으로 이현우는 빠르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 놀랍군요. 럭키는 마치 이 시스템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설계자일지도 모르겠네요. 이현우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철문이 스르륵 열리자 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낡은 실험 장비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럭키는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복잡한 통로를 지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지하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한쪽에는 낡은 우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우리들 안에는 럭키와 놀랍도록 닮은 shepherd 견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강아지들은 모두 똑같은 인식표를 목에 걸고 있었다. 럭키의 인식표와 똑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대체 뭐죠? 강민정은 경악했다. 준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사진 속 강아지는 럭키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성견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이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이서윤의 손에는 럭키의 인식표와 똑같은 인식표가 들려 있었다. 이 강아지는 럭키의 어미개일 겁니다. 아니면 아비개. 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서윤은 이 연구소와 관련된 사람이었군요. 그 순간 럭키는 갑자기 낑낑거리며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를 툭툭 건드렸다. 침대 밑에는 낡은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다. 일기장은 이서윤의 것이었다. 준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이서윤이 이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권재혁의 아버지인 권태식은 오래전부터 기억이식이라는 비밀스러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동물의 기억을 다른 동물에게 이식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들은 특히 지능이 높은 shepherd견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서윤은 그 연구의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지만 권태식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억 이식이라니. 강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서윤은 이 연구를 통해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권태식의 비자금 조성에 이 연구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준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권재혁에게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던 것이고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서윤의 절박한 글이 쓰여 있었다. 럭키가 마지막 희망이야. 럭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내 기억도 권 회장의 죄도 럭키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거야. 그 순간 준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럭키의 인식표. 그 인식표는 단순한 인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서윤이 럭키에게 자신의 기억과 함께 이 연구소의 모든 비밀을 이식한 일종의 기억 저장 장치였던 것이다. 럭키는 이서윤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서윤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럭키에게 자신의 기억을 이식하여 미래의 진실을 밝힐 증인으로 만든 것이었다. 럭키가 보여준 놀라운 지능과 단서 추적 능력은 바로 이서윤의 기억 때문이었던 것이다. 준우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고 슬픈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마치 이제야 알았구나 라고 말하는 듯이. 럭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럭키는 이서윤의 영혼과 기억이 깃든 살아있는 증거이자 진실을 향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때 연구소 입구에서 권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찾았군. 김준우, 네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 권재혁은 사설 경호원들을 이끌고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나의 비밀을 캐내려 하다니. 이 모든 것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유산이다. 너희 따위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권재혁은 준우의 손에 들린 이서윤의 일기장과 럭키의 인식표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개가 아직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이서윤의 일기장까지 쓸데없는 짓을 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럭키가 이서윤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권재혁, 네 죄는 네 아버지의 죄와 함께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서윤은 죽었지만 럭키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네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악행을. 하웃기는 소리. 걔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세상이 그 말을 믿을 것 같나. 이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다. 권재혁은 비웃었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모두 잡아 증거는 없애고 그 개는 당장 죽여버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준우는 럭키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강민정은 이현우와 함께 이서윤의 일기장과 럭키의 인식표 그리고 복구된 음성 파일이 담긴 USB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럭키는 비록 부상을 입었지만 이서윤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경호원들에게 맞섰다. 녀석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럭키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함께 준우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럭키는 이서윤의 영혼 그 자체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준우는 권재혁의 경호원들을 상대로 고군분투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강민정과 이현우도 위험에 처했다. 그때
럭키가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럭키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서윤의 절규와 같은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긴 소리였다. 럭키는 온몸에 힘을 주어 경호원들에게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다. 럭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럭키의 마지막 공격으로 경호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준우는 권재혁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준우는 권재혁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권재혁은 예상치 못한 준우의 맹공에 당황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어리석은 놈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권재혁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준우를 향해 휘둘렀다. 준우는 간발의 차이로 칼날을 피했지만 그의 팔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럭키는 준우의 상처를 보고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럭키는 권재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한 듯 휘청거렸다. 그 순간 연구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가 미리 언론과 경찰에 제보를 한 것이었다. 권재혁은 당황했다. 젠장,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준우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들이 연구소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총을 겨누며 권재혁과 그의 경호원들을 체포했다. 준우는 럭키를 부축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럭키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임무를 완수한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럭키의 인식표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다. 럭키의 몸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기운도 사라졌다. 이서윤의 기억은 럭키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었다. 레오키 럭키 준우는 럭키를 흔들었다. 럭키는 눈을 뜨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럭키는 그에게 단순한 행운의 개가 아니었다. 럭키는 그의 삶을 바꿔놓은 존재이자 이서윤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나는 순간 럭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진실을 밝히고 사라진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강민정과 이현우가 슬픈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럭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진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럭키의 희생은 준우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권재혁과 그의 경호원들이 체포되면서 연구소는 경찰들로 가득 찼다. 준우는 강민정, 이현우와 함께 럭키가 찾아낸 이서윤의 일기장, 비자금 장부, 녹음 테이프, 그리고 인식표를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이현우는 권재혁 그룹의 비밀 서버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도 제출했다. 모든 증거는 권재혁의 범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권재혁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증거 조작을 주장했지만 럭키가 남긴 결정적인 단서들과 이현우가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은 완벽했다. 이서윤의 일기장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의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특히 럭키의 인식표에서 발견된 기억이식에 대한 내용과 연구소의 비밀 실험 기록은 세상을 경악시켰다. 권재혁의 아버지인 권태식 회장이 과거에 저지른 비윤리적인 실험과 그로 인한 비자금 조성, 그리고 이서윤의 죽음과 그림자 살인 사건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강민정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 언론사를 통해 권재혁의 모든 비리와 악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기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권재혁 그룹은 순식간에 추락했다.
한때 존경받던 기업의 총수가 잔혹한 살인과 비리, 그리고 비인간적인 실험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준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자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영웅이라는 칭호가 부담스러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럭키에 대한 슬픔과 이서윤에 대한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럭키를 잃었지만 럭키가 남긴 메시지와 이서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림자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이서윤의 비자금 폭로 시도와 관련된 인물들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권재혁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연쇄 살인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심지어 준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쓰려 했다. 준우가 과거에 느꼈던 모든 자책감과 억울함이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권재혁의 재판은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변호사들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준우와 강민정, 이현우가 제출한 압도적인 증거들과 함께 과거 권재혁 그룹의 비리에 연루되었던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권재혁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열한 인물이었는지를 증언했고 그의 악행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재판의 마지막 날, 준우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럭키와의 첫 만남부터 럭키가 그를 진실로 이끈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럭키의 놀라운 지능과 행동, 그리고 이서윤의 기억을 담고 있던 인식표에 대한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럭키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이서윤의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에 나타난 존재임을 강조했다. 럭키는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개가 아닙니다. 럭키는 저를 진실로 이끌고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준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럭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준우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다. 권재혁은 준우의 증언 내내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준우가 럭키의 인식표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이현우가 복구된 음성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자 권재혁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이서윤의 비명소리와 함께 권재혁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권재혁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결국 권재혁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동물학대 등 수많은 죄목이 그에게 내려졌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범죄자의 낙인으로 기록되었다. 권재혁 그룹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준우는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찾아왔다. 그는 럭키를 잃었지만 럭키가 그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럭키는 그에게 진실을 향한 용기와 다시 살아갈 이유를 남겨주었다. 준우는 럭키를 처음 만났던 그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쓰레기 더미도 울부짖는 강아지도 없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골목길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준우는 한쪽 구석에 작은 돌멩이를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럭키의 인식표를 올려놓았다. 럭키의 인식표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럭키와 이서윤의 모든 기억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레오키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 너는 진정한 행운이었어. 준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강민정과 이현우가 다가왔다. 김 형사님. 강민정은 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럭키는 분명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밝혀낸 진실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김 형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기자님과 이현우 씨, 그리고 무엇보다 럭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준우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권재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준우는 강민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의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럭키가 남긴 용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파헤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강민정과 이현우가 함께할 것이었다. 럭키는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준우의 삶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럭키는 단순히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었다. 럭키는 한 남자의 삶을 구원하고 거대한 악을 물리치며 세상의 진실의 빛을 가져다준 기적이었다. 럭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준우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그의 삶은 럭키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럭키의 희생과 함께 권재혁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난 지 1년 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준우는 강민정의 언론사에서 탐사 전문 기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기사는 날카로웠고 진실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는 럭키가 그에게 남긴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강민정은 준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였다. 그녀는 준우가 취재하는 사건마다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력으로 그를 도왔다. 이현우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지원했다. 그는 최첨단 해킹 기술로 권재혁과 같은 거대 권력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일조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구현하는 팀이 되어 있었다. 준우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강민정과 이현우라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럭키가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럭키의 인식표를 만졌다. 인식표는 이제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 차가운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의 심장에 닿을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어느 날 준우는 한 고아원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 고아원은 권재혁 그룹이 후원했던 곳이었는데 권재혁의 몰락 이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준우는 고아원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아이를 만났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앉아 있었다. 이름이 뭐니? 준우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깊고 총명했다. 마치 럭키의 눈을 보는 듯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서윤이에요. 준우는 깜짝 놀랐다. 이소윤과 같은 이름이었다. 아이는 준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 혹시 럭키를 아세요? 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럭키를 어떻게 아니? 그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품속에서 낡은 그림책을 꺼냈다.
그림책 속에는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강아지의 목에는 럭키의 인식표와 똑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럭키는 제 친구였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살았는데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아원 원장은 아이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다. 서윤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는 권재혁 그룹의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사고로 한나란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서윤이 고아원에 올 때부터 항상 이 럭키라는 강아지 그림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다. 준우는 직감했다. 서윤의 부모가 이서윤과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권재혁의 또 다른 희생자일 것이라고. 그리고 럭키가 어쩌면 서윤의 곁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럭키가 그에게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럭키는 이서윤의 기억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준우는 서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었다. 그러나 강민정은 반대했다. 김 기자님, 이 아이의 아픔을 또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건 좋지 않아요. 아이에게는 평범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럭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럭키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권재혁에게 또 다른 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준우는 자신의 직감을 따르고 싶었다. 결국 준우는 서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서윤을 위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자주 고아원을 찾아가 서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윤의 눈빛에서 럭키를 보았다. 그리고 럭키에게 이서윤의 기억이 이식된 것처럼 서윤의 영혼 속에도 럭키의 순수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서윤은 준우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준우는 서윤의 보호자가 되어 그녀를 고아원에서 데려올 수 있게 되었다. 서윤은 준우의 품에 안겨 마치 럭키처럼 편안해했다. 준우는 서윤에게 럭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서윤은 럭키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럭키의 용감함에 박수를 보냈다. 준우는 서윤과 함께 럭키를 처음 만났던 골목길로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는 준우가 놓아둔 럭키의 인식표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인식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럭키가 아저씨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서윤은 럭키의 인식표를 준우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다. 준우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럭키는 그에게 진실을 선물했고 서윤은 그에게 새로운 삶과 가족을 선물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럭키가 그에게 가져다 준 행운은 단순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이었다. 준우는 기자로서의 삶을 계속하며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그는 럭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럭키는 비록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과 희생은 영원히 준우와 함께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럭키는 한 남자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운명의 개였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럭키의 이름처럼 그에게는 진정한 행운이 찾아왔다.